근데 지금은 기업이익이 안도감을 주는 시기가 아니고 나빠지긴 나빠지는데 덜 나빠져야 되는데 지금 조마조마한 상태거든요. 조금 갇혀 있다 주가가 네. 답답하게 조금 얹혀 있는 거죠. 조금 지원스러운 장이 안 나오고 그 대신에 이 박스권 장이라는 거는 종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체계적 위험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종목에 집중하면 올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장일 것 같습니다. 김환진 박사님 한번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문제 없으시죠? 네. 네, 아유 다행입니다. 우리 김환진 박사. 네, 우리 박사님과 함께. 네. 자, 오늘 우리 박사님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뭐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네. 뭐 물가의 달이었다고 할 정도로 네네네. 물가가 뭐 2월 14일인가요? 네. 미국 1월 달 CPI 소비자 물가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물가 그리고 지난주 말에 금요일이었죠. PC? 네, PC. 아. 개인 소비자 지출. 뭐 이게 어쨌든 연달아 그냥 그 조금씩 다른 물가 지표가 3번 나오면서 네. 조금 주식시장이 좀 금리 상승에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뭐 PC 물가를 중요하니까 한번 되짚어 보고요. PC. 예, 그리고 사실 그 사이사이에 이제 1월 고용 지표가 뭐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네네.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월 16일인가 소매 판매가 미국에 22개월 만에 최고치 3% 증가하면서 또 그게 또 이제 금리를 조금 푸시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물가와 경기 요인이 이제 어우러져서 물가 이제 금리가 계속 예상 외로 올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경기는 어떻게 될 건지 또 금리는 어떻게 될 건지 또 지난주에 조금 뭐 김영익 박사님하고 뭐 토크하면서 조금 준비를 했는데 설명을 못 드린 자료가 있어서 그걸 좀 이제 금리와 관련돼서 좋습니다. 금리와 관련된 밸류에이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러시죠. PC. 네. 아유, 너무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네. 부재 중에 뭔 일 있었어요? 없었죠. 네. 다들 형님 걱정 많이 했습니다. 왜? 아니, 어떻게든 좀 건강하게 계속 오래 좀 지켜주셔야 되는데 요즘 들어 자꾸 빈도가 좀 늘어나는 것 같다고 우리 시청자분들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팔메토. 네.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자, 근데 그나저나 참 PC는 뭐 그 주거비 때문에 안 내려간 거 맞아요? 더 올랐죠, 우리 전월에 비해서는. 올랐지. 그러니까 주거비의 핵심이? 그런 건 뭐 여러 가지가 조금 복합돼 있는 것 같고요. 네. 원래 PC는 CPI 나온 다음에 발표되기 때문에 주목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PC 자체가 높게 나왔어요. 주거비는 원래 PC에는 조금 가중치가 낮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20%밖에 차지하지 않고. 뭐요? 서비스인가? 예.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이 조금 더 많이. 그럼 주거비 말고 나머지 것들이 계속 지금 비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서비스 업 쪽에서 조금 서프라이즈가 났죠. 그래서 뭐 한번 자세히 리뷰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1월 달 물가는 뭐 계절적 요인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준점의 변화 그리고 1월 달에 사회보장 그 지급이 8.7%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좀 올라서 지급된 부분 이제 이런 약간 노이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월 달부터 3월 달 나오는 고용이나 물가 지표는 조금 정상적으로 안정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뒤에서 말씀드릴 게 물가는 좀 지겹도록 안 떨어진다. 잘 이제 이런 게 결론이죠.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를 6월까지는 올릴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 기준금리가 최소 5.5%가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봇은 내년 3월 내진 6월 정도나 돼야 올해는 좀 물 건너갈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무튼 연준이 계속 긴축의 경로에 있게끔 만드는 물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준비해 주신 자료와 함께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제 아침이니까 제가 만화 한번 보시라고. 만화. 네. 툰. 제롬 파월이고. 예, 제롬 파월이 이제 뭐 진공청소기로 이게 페드입니다. 페드의 이제 그 진공청소기인데 베큐엄이라고 이제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뭐 빨아들이는데 잘 안 빨아들여지고 있죠. 지금 왜 물가가 이렇게 잘 안 떨어지냐, 또 수요가 이렇게 스트롱하냐 이렇게 보시면 미국 총통화, 광의의 통화죠. 광의의 통화가 15조에서 팬데믹 시작할 때 15조 3천억 달러에서 작년 4월에 22조를 찍었습니다. 한 44% 증가한 거거든요. 네. 단숨에. 그리고 이제 지금 통화 정책이 긴축 기조로 돌아가면서 이제 빠지고 있는데 고작 한 4% 빠졌어요. 금액으로는 1조도 안 빠졌고. 아, 총통화가? 네. 그러니까 총통화의 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사실 뭐 와이와이로 따질 게 아니라 총통화의 스톡 쌓여 있는 규모가 그래서 이게 CPI를 사실은 상당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풀려 있는 돈이 결국은 물가를 올리는 거군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지겹도록 많이 들으시겠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또 이민자 규제로 인한 여러 가지 미국 고용 시장의 구조적인 공급 부족, 인력의 부족이죠. 이런 상태가 이게 두 개에 맞물려서 지금 물가를 조금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뭐 1월 달에 CPI부터 PPI 계속 나왔으니까 사실 1월 달 2월 14일 날 나오는 CPI가 뭐 예상은 6점이었는데 6.4 뭐 조금 낮았어요. 근데 문제는 근원이었죠. 근원이 뭐 0.3% 전월비 증가할 거라고 봤는데 0.4% 증가했고 특히나 이제 그 내용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P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 뭐 그 연준의 대변인이라고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얘기하는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페드는 서비스 물가를 자극하는 뜨거운 고용을 시키는데 아직 큰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여전히 연준은 어쨌든 긴축 경로에 놓일 수밖에 없다. 연준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게 근원 PC 이번에 나온 거를 지난주 나온 걸 보시면 1개월 전, 그러니까 MOM이죠. 1개월 전 수치가 지금 0.6 나왔잖아요. 곱하기 12를 하면 7%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1개월 증가고 이게 바가 그 다음에 선이 이제 3개월 이동 평균인데 요 시점, 그러니까 이렇게 쭉 떨어지는 시점이 이제 2022년 작년 3월, 4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금리 인상을 할 때 분위기 좋았죠.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연준의 여러 가지 경제 전망도 물가 전망도 이런 쪽으로 이제 물가가 이제 이렇게 하향 경로를 볼 거다라고 봤는데 지금 3개월 이동 평균을 보시면 뭐 매달 복잡하게 나오지만 뭐 결론은 떨어진 게 없다. 450bp 올렸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냥 그 제자리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혀 이제 지금 고용을 시키고 있지 못하고 이번에 이제 PC니까 이제 상무부가 소비 지출을 같이 발표하지 않습니까? 개인 소비 지출, 개인 소비 지출을 발표했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전월비입니다. 전월비인데 1월에 1.8% 올랐죠. 1.5% 조금 더 올랐는데 이게 그냥 이 파란색 그 막대가 굉장히 크게 치솟았잖아요. 그리고 믿었던 상품도 마이너스로 이렇게 분위기 잘 잡다가 이번 PC에서 플러스로 반전됐어요. 비록 한 달이지만. 그리고 문제가 되는 서비스. 조금 분위기 좋게 낮아졌다가 이번에 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잡혀갔던 상품이 다시 오르고 서비스가 뭐 예상은 했지만 조금 더 높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연준이 좀 중시하는 근원 PCE 중에서 주거비를 뺀
슈퍼 뭐 근원수 PC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가가 본격적으로 올랐던 게 언제죠? 작년 초인가요? 아니 작년 내내죠 뭐. 그러니까 작년 하다 갑자기 막 샥 올랐을 때가 재작년 말인가? 아니죠. 작년 하반기, 작년 3분기 물가 막 오르는 게? 그렇죠. 아 그래요? 3분기부터요? 9.1 나온 게 작년 6월입니다. 6월이죠. 네, 9.1 찍고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헤드라인은 계속 낮아졌어요. 네네네. 네, 8%대. 네, 그러니까 작년 초에도 꽤 한 6 막 이렇게 막 나왔죠. 7 막 이렇게. 네, 어쨌든 작년 6월이 9.1로 이제 6월이 제일 최고점이고. 네,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중요한 게 근원이잖아요. 네. 근원이 잡혀야 이제 조금 그게 제대로 잡히는 건데 그렇게 금리를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제자리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뭐 숫자를 보시면은 이제 특히나 이제 왜 물가가 올랐느냐 보니까 이제 개인 소득과 소비가 많이 증가했다. 개인 소득은 특히 가처분 소득이 2.8%나 증가했더라. 전월비. 그리고 서비스가 여전히 스트롱하다. 1월에도 4.1% 증가했다. 전월비. 네. 그러니까 소비 지출이 너무 세고 그 이유는 소득이 증가한 건데 이런 이유 때문에 서비스 물가가 지금 밑에 보시면은 5%대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전월비. 서비스 물가가 PC. 네네네. PC의 서비스 물가가 5.7%입니다. 그래서 요건 YY입니다. 전월비로는 0.6%. 연율로 따지면 7%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쉽게 잡히기는 어렵겠다. 잡히긴 잡힐 겁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올 중반 넘어가면 잡히긴 잡히는데 앞서 그 경로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더 오래 더 높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지금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경제가 얼만큼 좋은가라고 보면 사실은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이 팬데믹 전의 추세선은 이 정도였는데 지금 미국의 개인들의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이 한 장기 추세선, 팬데믹 전에 추정했던 장기 추세선보다도 오히려 더 높더라. 2.3%포인트나 더 높게 형성이 돼 있더라. 이거는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돈을 잘 벌고 잘 쓰는구만요, 아직. 그렇죠. 임금이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물가가 그렇게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라가면 이제 실질 임금과 실질 소득이 깎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여 저축도 많고 그리고 고용 시장도 좋으니까 나 안 잘려. 뭐 계속 또 정부에서 또 이번에 8.7% 물가 상승률만큼 또 사회보장 체크를 올려줬고 네.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돈 쓸 네. 주머니가 좀 사정이 괜찮은 거죠. 어제도 뭐 잠깐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미국은 돈 풀고 돈 막 써가면서 괜찮고 그 부담을 예를 들면 한국이나 또 어디죠? 하여튼 몇몇 그 나라들 있잖아요. 뭐 그런 영향 많이 받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다 부담을 좀 나눠 갖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더라고요. 달러 강세라는 게 결국엔 뭐 그런 것들을 뭐 스프레드 아웃 시킨 거죠. 전 세계에. 약간 좀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요. 달러 패권은 늘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쉬우면 기축통화 되든가. 네, 그 뭐 꼬우면 너가 기축통화 해봐. 시켜줘야지. 기축통화 하려면 뭐 달러만 갖고는 안 되죠. 항공모함도 있어야 되고 전투기도 있어야 되고. 네. 갖고 있을 게 좀 많군요. 네, 조금 많습니다. 핵도 있어야 되고. 네, 핵이 좀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하여튼 개인들 돈 많고 돈 잘 쓰고 요거 언제쯤 줄어들지는 뭐 좀 시간이 한참 더 걸릴 것 같고요. 서서히 줄어들 것 같아요. 네, 서서히 줄어들 것 같은데 지난 1월 달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연 중반 지나면 그러니까 연 중반이라 봤자 뭐 한 3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6, 7월 정도 되면 CPI가 이제 기준금리 밑으로 좀 들어갈 것 같아요. 헤드라인 CPI가.
그러면 이제 조금 실질 임금이 잡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실질 기준금리가 플러스로 반전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주머니 사정이 조금 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CPI가 조금 더 가속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6, 7월부터는. 왜냐하면은 워낙 높았으니까. 네, 근원 물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지금 주택 렌트비가 그때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후행해서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집값이 빠지면 렌트비가 빠지면 네. 전체적으로 이제 또 집값이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계 소비에 영향을 줍니다. 가계 소비가 아마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천천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안 좋은 겁니다. 3월달 올리면 거의 뭐 475bp를 올린 건데 1년 좀 남짓한 기간에 제대로 못 잡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올렸으면 올리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제임스 블라드 얘기대로 6% 원래 갖다 놓고 네. 물가 더 오르면 7% 갈 수도 있어, 8% 갈 수도 있어 기준금리. 그렇게 경고했어야 물가가 잡혔죠. 연준이 결국에는 너무 조금 뜨뜻미지근한 또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또 거죠. 제롬 파월이 저 디스인플레이션 언급을 가지고 또 아유 저렇게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또 그 얘기 또 하는 거 아닌지 몰라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농담 삼아서 디스 이즈 인플레이션이라고 직금이 인플레이션이라고 디스 인플레이션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연준을 조롱하는데 아무튼 연준이 또 한번 바보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과잉 긴축을 해서 하반기 경제가 또 물가가 냉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누적적 효과 시차 때문에 네. 금리 정책에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3월 달에는 50bp를 못 올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25bp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야 근데 인플레이션이 진짜 잘 안 잡히네요. 진짜 안 잡힙니다. 네. 그런 얘기를 사실 우리 김한진 박사님이 아마 굉장히 잘 안 잡힐 거란 얘기를 이제 말씀 많이 하셨었잖아요. 유일한 김한진 박사님하고 그 이 연준의 금리 정책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뷰를 경쟁을 했던 게 레리 서머스거든. 지난달에 탈락했잖아, 레리 서머스. 네. 레리 서머스 탈락. 뭐라 그러냐? 잡혔다. 잡혔다. 아웃. 끝까지 살아남은 1인. 김한진 박사님. 아니요, 저도 저기 3월이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봤는데 지금 6월로 수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1월 중순에 출연해서 금리가 계속 떨어질 거다 올해. 그래서 그 힘으로 주가가 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금리가 오히려 올랐어요. 그래서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분적으로는 저는 틀린 걸 잘 기억합니다. 반성을 제때 하면 괜찮습니다. 아니 그건 근데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튼 정말 2년물이 재작년에 0.5였잖아요. 네. 지금 5%잖아요. 5%.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격세지감이 굉장한 거죠. 그런데도 주가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대단한 일이면 무너져도 전혀 이상하진 않다는 얘기인가요? 어쨌든 뭐 금리 때문에 1월 달에는 웃었는데 2월 달에는 이제 금리 때문에 조금 좀 인상을 쓰고 있는 거고 주식시장이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1월 달에는 이제 경기가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중국이나 이게 다 지금 G3가 좋아지면서 이게 이쪽에서 이제 조금 좋은 재료를 제공했잖아요. 근데 지금 2월 달에는 그 경기가 좋은 그 팩트 자체가 또 통화 정책을 또 짓누르면서 악재로 작용하면서 지금 또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해는 좀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박스권의 개별 종목 장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코노미스트의 입장에서 저는 듣기에 약간 솔직히 우리 선배님이니까 좀 거북하신가요? 박스권의 개별 종목 장세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김한진 박사님의 고뇌가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 이코노미스트는 기본적으로. 예, 좀 선명한 방향성을 딱 주고 폼나게 얘기하고 싶죠. 폼나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최고참님께서 그냥 박스권이라니까 개별 종목 장세야 지수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잖아요. 예, 연초부터 그렇게 본 게 조금 원래는 조금 오래 조정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을 접은 게 아까 첫 번째 만화 그 카툰에서 보신 것처럼 돈이 여전히 많다. 그래서 경기가 좋고 또 주식시장이 돈이 지금 숨어 있는 거지 조금만 좋아져 봐라. 네. 내가 주식 산다. 라는 사람들이 증시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1월 하순에 또 포모가 살짝 나오죠. 예. 그러니까 포모가 조금 나오면 또 과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럴 정도로 증시 주변 자금이 굉장히 풍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호재가 저는 시장 금리 상단이 제한돼 있는 게 호재일 것 같아요. 호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인플레이션을 저희가 이제 조금 공부하고 있는 게 고민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하반기에는 저건 조금 늦게 좀 천천히지만 슬로우리지만 잡힐 거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결국엔 연준이 6월을 넘어가진 않을 거다. 기준금리 인상을. 그러면 6월이라 봤자 3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면 10년물은 4% 넘어가면 삽니다,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4% 넘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득대같이 달려와서 살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1분기 이내에 끝날 거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시장금리 상단이 제한돼 있는 게 그게 호재인 것 같아요. 10년물이 6% 7% 간다? 이러면 아니죠. 이러면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죠. 경기는 지지부진한데. 그리고 말씀드린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세계 경기가 우려보다는 좋아졌잖아요.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이익이 아직은 4분기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경제 매크로에 비해서는 조금 선방하고 있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우등생이니까 그 경제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아주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상단이 막혀 있냐?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뿐만 아니라 그게 한 1년 정도 더 지속될 거잖아요. 단기물이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단기물이 지금 5%인데 주식 수익률이 5% 이상 가야 사람들은 2년물 지금 요즘에 ETF 투자가 굉장히 열광입니다. 네. 어쨌든 이 기준금리가 오래 유지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악재고요. 피벗 지연되고 기업이익이 어쨌거나 둔화되잖아요. 많이 둔화되냐 조금 둔화되냐 이런 정도지. 그러니까 PR을 EPS로 낮추기에는 조금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금리 대비 지금 보시는 주식의 매력 이게 지금 금리와 주식 수익률이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한 1%입니다. 1%포인트. 왜냐하면은 S&P 500 PR이 19배 조금 더 되고 국채금리가 4%면 1%가 안 되잖아요. PR의 역수가 20배면은 5%니까요. 그래서 이게 거의 2007년 정도의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이게 주가가 감아 올라가기는 대세 상승으로 바로 가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좀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2월 달에 주가가 조정을 보인 이유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주식 수익률이 PR의 역수입니다. 빨간색이. 계속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2007년 정도까지 떨어져 있고 S&P 500과 마찬가지로 PR의 역수, 12개월 선행 PR의 역수에서 미국 국채 10년물을 뺀 이 수치가 S&P 500이랑 비슷합니다. 2007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4%로 굉장히 높긴 하지만 미국보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네. 네, 그래서 기업이익이 안도감을 주는 힌트가 계속 조금 나와줘야 이걸 뚫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행 EPS가 개선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주가에서도 PR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먹을 게 있겠다. 근데 지금은 기업이익이 안도감을 주는 시기가 아니고 나빠지긴 나빠지는데 덜 나빠져야 되는데 지금 조마조마한 상태거든요. 이런 조마조마한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래 금리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기업이익 개선돼. 이런 쪽으로 조금 적극적인 어쨌든 재료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김 프로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코노미스트로서 그냥 좀 추세성을 조금 선명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갇혀 있다 주가가 좀 답답하게 조금 얹혀 있는 거죠. 조금 지원스러운 장이 안 나오고 그 대신에 이 박스권 장이라는 거는 종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코스닥이 지금 체계적 구주 위험이 올랐다는데 구주. 체계적 위험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수주가 증가하는 기업이라든지 요즘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어쨌든 뭐 재료가 있는 지금 조금 밸류에이션이 약간 살짝 높아도 앞으로 밸류에이션 낮아질 거야. 기업이 개선될 거야. 기업별 성장 역량은 뭐 연준의 통화 정책이나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과 무관하게 기업들 수주가 뭐 해외에서 수주 받는 게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습니까? 크게. 그냥 뭐 사람들은 또 성장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쏠 리밋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종목에 집중하면 올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장일 것 같습니다. 네. 용기를 가지시고. 알겠습니다. 지수를 크게 기대할 건 없지만 그래도 종목을 잘 공부하면 또 꽤 괜찮은 성적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한진 박사님과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장이 곧 열리겠네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